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전일의 상승폭을 조금 만회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이 상승폭을 이 낙폭을 모두 다 만회를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식은 오늘 좀 반등을 했죠. 나스닥이 한 1.6% 오르고 S&P 500대 1% 올라갔지만 어제의 하락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은 낙폭이 또 최근에 3살 연속 훅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일단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섹터로 보면 또 그동안 또 하락을 주도했던 기술주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일단은 주도했습니다. 장 끝나고 이제 기술주들이 소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빅테크가 다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좀 확인하시겠고요. 3대 지수는 어차피 조금 더 내려갔으면 S&P 500이 다시 연초 이후 마이너스 갈 뻔했었는데요. 일단은 살며시 일단은 거기에 그 선은 지켜지는 선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아시다시피 연초 대비 아직은 마이너스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장 끝나기 전에 나왔던 종목의 특징주로 보면 역시 오늘은 넷플릭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가 이제 캐나다에서 지난주에 먼저 벌써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가격 인상을 발표해서 저는 이제 빠르면 올해나 내년 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도 일단 1달러씩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13달러 하던 건 14달러, 17달러 99면 18달러 99 이 정도로 1달러씩을 올려놨는데요. 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3, 4년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1달러 정도 하고 뭐 그걸 그만두고 안 그만두는 차이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여튼 이런 가격의 인상은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고 코스트코 연회원도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이런 것들의 연회비 이런 것들의 상승은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가는 한때는 5% 넘게 상승했다가요. 결국은 4% 약간 못 미치게 반등하면서 일단 끝났고요. 테이퍼스트리는 여러분들 또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코치라든가 또 케이트 스페이드인가 뭐 그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약간 어린 친구들이. 약간 네. 어린 친구들 네. 본인 같은 어린 친구들 그런 저도 친구들이 예전에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 딱 류의 브랜드죠. 어찌됐건 말하면 여러분들 많이들 가시는 어떤 할인 그런 아울렛 가면 다 있는 네.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좀 좋게 발표했고요. 특히 여기도 역시 이커머스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크게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6.7% 가까이 오늘 올라간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쇼피파이가 역시 뭐 깜짝 실적 발표했습니다. 전망은 42센트 이겼는데 1.13달러.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매출은 6억 달러 정도 예상했었는데 7억 7천만 달러. 이게 작년 대비는 2배 정도 매출이 늘어나 있는데 4분기 가이던스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워낙 많이 올라간 데다가 이게 과연 내년도에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또 많이 올라왔지만 오늘 또 주가가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 지표는 역시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GDP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온 발표된 부분이 있었고요. 여하튼 GDP는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150년 동안의 GDP의 상승률이 되겠고요. 이건 약간 너무 크니까 그 다음 거는 2018년 이후인데요. 여하튼 30% 줄었다 늘었다는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 GDP에 익숙하신 분은 당혹스러운데 미국은 이제 전분기 대비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그래프를 하나 까먹고 못했는데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건수 한 75만 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가의 좀 반등 요인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많았네요. 네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시장에서 나왔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대형 기업들이 오늘 줄줄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부터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발표된 거가 그러니까 260여 개, 그러니까 S&P 500의 전체적으로 한 절반 이상이 발표했고요.
85% 정도가 기대 이상을 발표했고 지금까지 보면 15% 정도의 하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요. 다만 가장 중요한 날이 일단 오늘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지나면 일단은 꺾인 겁니다. 이제 분위기는 이제 다 이제 발표됐고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오늘 클라이맥스를 딱 찍고. 몇 개 네. 이제 중요한 게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마존과 애플이 되겠는데요. 아마존은 뭐 그 매번 빼놓지 않고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7억 달러가 예상됐었는데요. 주당 7달러가 예상됐었는데 12달러니까 역시 2배 가까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이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은 927억에서 961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1% 내외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좋아도 지금 별로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왜냐하면 네.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피터 북바가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엄청 평가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놀랍지 않으면 이게 큰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있는데 아마 오늘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인데요. 애플은 오늘 정규장에서 한 4% 가까이 올랐는데 결론 보면 시간에서 지금 4% 이상 거의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이익은 73센트가 나왔는데요. 전망한 거 그 정도, 조금 더 좋은 정도니까 이것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매출도 그 정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은 시간이 떨어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폰 매출이 생각보다 좀 적었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물론 그 외에 아이패드나 맥북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다 생각보다 좋았지만 그거를 다 포함해도 사람들은 보는 건 애플이거든요. 다만 여기에 나온 애플은 지금 아이폰 12 시리즈가 아니라 그 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전망 자체를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다들 것도 마찬가지지만 애플도 지난 두 분기에 그 가이던스 발표 안 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가이던스 발표하지 않았고요. 코비드의 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 12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자신감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하락이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4.8%,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12 이미 구매량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사전 예약에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네네. 뭐 주변에서도 사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고 오늘 팀쿡도 오늘 그걸 확인했지만 수치로 얘기를 안 했을 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몇 가지 뭐 제한이 있지만 미국은 다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팀쿡의 한 말 자체가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자체 프로모션이 상당히 세다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이제 자기가 쓰던 아이폰을 트레이드, 그러니까 주는 거죠. 주고 이래서 30개월 계약하고 사용기간 30개월. 우리는 보통 36개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30개월 계약에 무제한 사용료만 무료로 주거든요. 그냥 돈 하나도 안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그만큼 프로모션이 강하다는 것인데 여하튼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그 요번 진행되는 분기고 네. 과거 실적은 3분기. 네, 그렇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가장 큰 시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대한민국에서 안 쓰는 분 없잖아요. 알파벳, 구글이죠. 그죠. 뭐 다 유튜브로 다 많이들 보시니까요. 주당 이익이 16.4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망이 11달러였습니다. 매출도 생각보다 10% 늘어나면서 역시 뭐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서프라이즈였죠. 네, 뭐 완전 그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시간에서 1,700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가까이 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1,700달러에 만약 찍으면 오늘 그 정규장에서 1,700달러 넘으면 그 사상 최고가가 장중에 1,760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사상 최고에 근접하는 그런 주식이 되겠고요. 페이스북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정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모든 것이 다 깜짝 실적이 나온 건 오늘도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는 매출이나 이익 같은 건 상당히 깜짝 놀랐고요. 특히 이익 같은 거는 주당 고작 6센트 이익을 예상했는데 20센트나 이익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제 DAU죠. 활성화된 일간 사용자 수가 여기서 약간 개념이 달라서 머니타이즈드란 말을 씁니다. 돈이 되는 활성화된 사용자라는 걸 써서
일반적으로 애플이나 죄송합니다. 인스타나 이런 데서 쓰는 DAU랑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니타이즈란 말이 하나 추가되는 약간 구독료 같은 걸 낸다는 얘기면 사용료? 그런 네. 거로 약간 더 강조된 표현을 네. 쓰는 표현인데 이번에 2억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제법 많이 13%가 넘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별다방 스타벅스까지 말씀드리면 스타벅스도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31센트의 이익을 예상했었는데 51센트가 나왔고요. 60억 달러가 매출 예상됐는데 63억 달러 가까이 나와서 역시 이익 기준을 보면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네. 이제 오늘 주가는 시간에서 한 1% 내외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에서 상당히 팬데믹 이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좀 스타벅스가 시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네. 되겠습니다. 뭐 좋은 실적을 내서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네네. 제가 이 실적 발표를 보고 느낀 점은 100점 만점, 100점을 맞아와라 해서 100점 만점을 맞았는데 네. 이게 부족한 거죠. 200점 만점을 맞았어야지 왜 100점밖에 못 맞았냐. 약간 네네.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얘기가 어저께 네. 이게 바로 피터 북바가 얘기한 게 딱 그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200점을 향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더 힘을 내서 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징주로 또 살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장 마감 후에 실전이 아주 짧게 진행된 거가 핀터레스트인데요. 핀터레스트가 어저께 시간에만큼 더 올라갔고요. 오늘도 정기장이 30% 넘게 올랐다가 결국 26%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포드랑 GM이랑 약간 다른 건 자동차는 엄청나게 픽업 트럭 위주로 잘 팔렸는데 포드는 실적까지 아주 좋게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드가 2.6%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여러분들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렇죠. 수많은 알고 보면 상장된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 외에도요. 네, 여러분 아시는 만한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역시 테슬라가 되겠고요. 니오 이런 거 네. 있는 분 좋아하시면 계시겠고요. 약간 수소 쪽이지만 니콜라 이런 거 하면서 등등등 수많은 저 같은 사람들도 듣보잡 같은 게 엄청 많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거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걸 3분기 상당히 지금 잘 팔린 거,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린 거가 되겠고요. 2035년까지 해서 중국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없애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이거 몇 년인가 이제 없앤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쪽은 어찌됐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들은 많이 있는데 중국은 하면 이게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35년 이후에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로 새로 등록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러면서 오늘 니오가 엄청나게 폭발했죠, 주가가요. 16% 올라가면서 바로 사상 최고가가 올라갔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또 방송 보신 분 중에 한 3분의 1은 엄청 비판하세요. 중국 기업 얘기하면. 근데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MSCI에서 중국만 모아놓은 그런 좋은 기업들 모아놓은 거 MSCI 차이나라는 게 있습니다. 심벌도 쉽습니다. MSCI M을 붙이면 되고요. 네. 차이나에 해갖고 CHI거든요. 오늘 사상 최고가가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아무도 방송 제가 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나름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성장하는 섹터 이런 기업들 위주로 가는 것이 있고 전기차 이런 것들이 특정 기업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기차나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늘어나는 만큼 이 시장에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간밤에 주로 발표한 이런 실적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